낭낭님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인가 싶죠? 예, 그, 제가요,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계속 우리가 아무래도 군주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 묵직한 이야기들만 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쯤에 한 번쯤, 예, 살짝 좀, 글쎄,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약간 오아시스 같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를 마련해 보고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쵸? 이스라엘의 죄악이,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더 가중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거는 너무 창발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오므리 왕조 들어가면서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들과 또 맞짱을 떴던 엘리야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막 이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전에 그 아합 왕을 좌지우지했던 이세벨의 뭐 치명적 매력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세벨이 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조금 더 신학적인 묵상이나 깊은 묵상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조금 글쎄요, 뭐 가볍다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세벨이 유일하게 아합을 향해서만 가졌던 힘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저 최대한 이세벨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이세벨처럼 하려니까 왠지 느낌상 아이라인도 막 심하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막 근데 예, 제가 지금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숙제 다 마치고 지금 밤에 혼자서 이러고 찍고 있는데, 예, 도저히 그럴 기운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피부 나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좀 그러기는 두렵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귀걸이를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세벨스럽게 요만큼 다가가고자 하는 귀여운 노력이니까 낭낭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살펴볼 묵상은 아마 학생들이었으면 글쎄 좋아했을까요? 왜 오늘은 진도 없어요, 본문 없어요 라는 게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예, 그리고 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조금 좀 피곤하거나 할 때 학생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수업 시간에도 막 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아니면 뭐 러브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이세벨 아합 잘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그 이야기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버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에 이제 참작은 해요. 본문을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참작을 하려고 하는 게, 이세벨이 어떻게 그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21장, 열왕기상 21장인데요. 막 읽지는 않고 그냥 상황 묘사만 해보자면, 너무나 그 왕궁 확장을 위해서 사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 그거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가져오는데 실패했어요, 아합이. 이 내용은 다음에 할 거예요. 자꾸 이제 제가 역시 선생 본능이네요. 예,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가니까 불편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실패하고 와가지고 막 슬퍼하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과연 다스리는 자, 왕은 맞는 거야. 일어나.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심지어 왕의 인장을요,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찍고 막 그 왕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아합의 용인하에, 무기를 넘어서 용인하에 이루어지니까 가능했던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죠. 이세벨만 그랬나요? 우리 동양 혹은 한국사를 놓고 봐도 여인들 중에 힘을 가진 여인들은 언제나 그 자신이 그 제도 안에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그 어떤 왕권이라든가 이런 합법적인 법적 권한으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전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좌우함으로써 갖는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백엔머리 송사 뭐 이런 말로도 예, 우리나라 말 중에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지혜로운 그리고 더 막강한 힘을 갖는 여성이 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얘기했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혼자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성취하는 건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막 진짜 그 훌륭하고 뛰어날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잘 잡아서 그쵸? 그를 잘 내조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힘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힘은 너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본문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19세기에 영국의 되게 저명한 문화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19세기에만 이렇진 않았던 거죠. 쭉 19세기까지 이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남자로서 그 사람이 생각해왔던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인용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남자의 힘은 활동적이고 진보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다. 남자는 뛰어나게 행하는 자이며 창조하는 자요, 발견하는 자, 또 방어, 여기서 방어라고 쓰면 수호하는 자, 지키는 자이다. 그의 지성은 사색과 발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힘은 지배를 위한 것이나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자의 지성은 발명이나 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냥한 처리와 조정과 결정을 위한 것이다. 여자의 위대한 역할은 칭찬이다. 그런 거 있죠. 어머, 당신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브라보, 뭐 이런. 여자는 결코 경쟁에 참여하는 적은 없지만 잘못하는 일 없이 경쟁의 승자를 판단한다. 즉, 막 본인이 힘써 달리고 뭐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그 치어리더 이런 거 비슷하게. 하지만 누가 이겼는지를 판단하고 그 이긴 자를 쟁취한다는 뜻이겠죠. 여자는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과 장소에 의해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된다. 남자는 열린 세상에서 거친 일을 하느라 모든 위험과 시련에 맞서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Z세대라고도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이 들으면 이거는 여성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남성 차별적이라고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군대에서 열심히 포병으로서 얼마 전에 막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 나 포를 7발이나 쏴봤어요. 힘들대요. 막 40kg짜리 포탄 나르고 하면서 평소에 안 해봤던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제 아들도 어렸을 때는 동화책 그거 있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 동화책 겉표지를 이렇게 보더니 심각하게 보면서 그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막 거대한 용이 불을 막 뿜고 있고요. 공주는 이렇게 얌전하게 잠만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가 막 큰 칼을 들고 방패로 막 용하고 싸우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읽기도 전인 거죠. 그 동화책을 읽기도 전에 이렇게 심각하게 보더니 왜 이 여자는 자고 있고 이 남자는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 스토리를 그대로 이야기해 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그냥 살짝 원래란 단어를 사용한 거죠.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원래 이렇게 예쁜 공주님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왕자님이 이 공주님이 잠자는 동안 용도 다 물리치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한 뒤에 입맞춤으로 이제 이 잠자는 공주를 깨우는 거야. 이 동화의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너무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나 왕자 안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한 세대가 저는 요즘에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신세대라고 생각하고
요즘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 여자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칭찬만 하고 얌전하게 있고 그래야 돼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공적인 세계에서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해야죠. 라는데 아마 다 동의를 하고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던 시절에, 즉, 가부장제가 경고하던 시절에, 그래서 여기 그 인용구에 따르면 뭐 창조하고 발명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나아가서 싸우고 막 그 위험과 뭐라 그러죠? 저항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남자가 하던 시절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여성이 그래도 그 가부장제 안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굴 칭찬해야 될지를 잘 파악해서, 그쵸? 뭐 왕을 이렇게 뭐 브라보 여보 힘내세요 잘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의 힘을 내 걸로 온전히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그 소위 가부장제적인 세상에서의 여성의 가장 큰 지위 획득일 수 있겠죠. 이것이 전통사회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 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보통 왕권이 이제 그 소위 결혼을, 왕과 여왕이 결혼하고 뭐 공주와 결혼하고 할 때는 보통 많은 경우가 영토 확장이라던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들이 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그 아내를 이만큼까지 사랑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에서는요, 낭만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요. 사랑이 다 낭만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예, 적어도 유형론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 20세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게 유지하고 싶은 게 신분이든 아니면 뭐 이래야 되는 서민층에서는 소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생계이든 사랑으로만 먹고 살 수 없는, 그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부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의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신분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더 1차적으로 중요하던 그런 전통사회에서는요, 이런 낭만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치였던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제가 자꾸 다음 시간으로 미루게 됩니다만, 슬프게도 21세기에는 낭만적 사랑은 역시 사치인 이런 시대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사회학적 유형으로서의 사랑은요, 궁중에서나 있을 만한 사랑이었어요. 즉 이세벨과 아합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요. 보통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그 모든 어떤 장벽에도 불구하고 너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낭만적 사랑의 특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왕하고 왕비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왕이 내 타입이 아니에요. 이 공주도 내 타입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러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그 약속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관계는 유지하고, 이런 경우에 낭만적 사랑은 누구랑 할까요? 예, 나의 낭만이 향하는 곳. 제가 낭낭님들께 참 여러 가지 장르의 낭만을 소개하게 되는데, 즉 내가 패션, 열정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향해 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배우자일 확률보다는 옆에 있는 뭐 기사, 뭐 나를 도와주는 신하, 뭐 여종, 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사실 궁중에서의 낭만적 사랑은 언제나라고 할 수 없죠. 아주 상당 부분, 심지어 90% 이상 혼외의 감정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아합하고 이세벨은 다행인 거죠. 둘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이세벨 말이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 예, 뭐 네가 하는 거 다 해도 돼. 예, 그냥 오글오글 온갖 대사가 다 생각이 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아마 낭만적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좌지우지했겠죠.
이 사랑으로 사실 둘이 힘을 합하여 예,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으로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록으로 이 사랑에 대한 부록을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한 2강의 정도 해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 맞는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이세벨은 예, 이방 여인이었고 뭐 이방 여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굉장히 또 가나안적인 수직 위계적인 통치 방식을 가진 왕인 아버지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슬픈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낭만적 사랑의 힘은 어디 있다? 오늘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에서는 둘 다 사랑에 빠지더라도 희한하게 낭만적 사랑에서는 여자가 갑이 되더라. 남자는 왜 그런지 을이 되더라.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살짝 해보면서 오랜만에 깊은 막 그 좀 진지한 성경 묵상이 아니라 낭만적 사랑의 사회적 유래는 모든 보편적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구나. 그게 법을 넘어서든 전통을 넘어서든 어떤 모든 장벽을 넘어서면서 패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어떤 사랑의 유형이었구나. 이 사랑은 주로 유럽이든 혹은 궁중이든 그죠, 동양이든 주로 궁중 문화에서 발생했구나.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이 남들이 보기에 되게 부럽고 좋아 보였겠구나.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런 약간 번외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강의보다는 이 낭만적 사랑이 21세기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른 사랑의 유형으로 변화하는지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은 쉬는 것도 좋잖아요. 그쵸?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